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영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수포자는 영원한 수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8등급을 받다가 1등급이 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세대학교를 현역으로 입학을 했고 졸업 후에 대기업 취업에까지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8등급에서 1등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 들어가서 지금 회사에서 2년 차로 일하고 있는 심대하라고 합니다. 학생 때는 어떤 학생이셨나요? 공부 진짜 못했죠. 평균적으로 보통 그때 내신이 5.7등급 정도 됐으니까 5.7? 네. 5.7에서 공부해서 스카이 가신 거예요? 네, 현역으로 갔습니다. 아, 현역으로 재수도 없이? 네, 재수도 없이. 5.7등급? 이거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 있죠? 네, 나이스 봅니다. 네, 나이스 볼게요. 지금 볼게요. 네. 2학년 때 3등급, 4등급, 5등급. 확실히 스카이를 갈 성적은 아니죠. 갑자기 6등급으로 확 떨어지네. 아, 이 성적에서 스카이를 갔다는 게 정말 레전드입니다. 완전히 정시 파이터로 하셨나요? 야, 진짜 놀랍습니다. 그럼 학생 때 공부를 안 하고 뭐 했나요? 제가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인생을 살면서 집중을 한 기간이 있으면 제가 그 과거를 다 기억을 하는데 유일하게 고1, 고2 이때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무의미하게 삶을 살면서 보내지 않았나. 그때는 뭐 집, 학교, 학원 이런 거 스케줄대로 갔는데 거기서 뭘 공부를 했지? 내가 뭘 성장을 했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잠깐, 근데 공부를 또 하긴 했다고요? 네. 공부를 했는데 평균 등급이 5.7등급이라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공부가 아니죠. 제가 고2 되기 전까지는 되게 그냥 낙관적이었어요. 삶이 되게. 낙관적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인솔에 있는 대학은 간다. 아, 대책 없는 낙관? 그러다가 이제 수능 딱 보기 1년 전에 이 수능을 한번 봐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수학이 15점이 나오고 수학 15점이 그때 8등급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국어는 막 20 몇 점 나오고 5과목 다 합해서 100점 조금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이대로 살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지? 대학은 갈 수는 있을까? 그럼 1,4년도 수능에서 수학을 몇 점을 받으셨죠? 1등급 받았습니다. 아, 1등급. 네. 그럼 8등급에서 1등급이 된 거예요? 네. 레전드입니다. 이거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저는 재수를 했잖아요. 현역으로 8등급에서 1등급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의 그 정도의 스토리입니다. 네. 그 전에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는 무지성 낙관이 있으셨다는 거죠. 네. 아, 내가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런 거다. 공부 열심히 하면은 오르겠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열심히 막 하기 시작하면은 주변도 다 같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그냥 무지성으로 열심히 하면은 제자리 걸음이다. 왜냐면 똑같이 성장을 하는데 얘네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해야 되고 머리를 좀 쓰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좀 전략적으로 해야겠다. 야, 성적은 5.7이었지만 생각은 그렇지 않은 아주 특이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일단 가장 먼저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막 강점 뭔가 단점 뭔가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일단 단점이 뭐였냐면은 일단 저의 습관. 맨날 뭐 핸드폰 보고 막 이러다가 뭐 새벽 3시에 잤어요. 3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이제 학교를 가요. 4시간 자고 갔으니까 학교 가서 졸아요. 자겠죠. 네. 잘 수밖에 없겠죠. 네. 졸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한 오후쯤 되면 되게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그러면 그 오전 시간에 막 숙제가 쌓여있고 따라가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쫓아가려고 또 급급하다가 또 3시에 자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이 따라가기 급급해서 분량 쳐내기만 했던 공부가 네. 실제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나요? 전혀 안 됐죠. 왜냐하면은 네. 따라가기 급하니까 나는 이걸 일단 뭔가 풀어야 된다. 근데 풀 능력이 안 됐어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웃긴 게 숙제는 다 해갔어요. 한 번도 안 놓치고. 그 말은 해설지를 베꼈다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숙제만 하고 진정한 공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풀게 됐을까? 이 개념이 뭘까? 이런 게 아니라 임무만 받은 느낌? 그 예를 들어서 문제 50개 풀어. 이게 숙제야 라고 하면 50개를 어떻게든 풀고 땡 하고 까먹으면 뭐 그건 나랑 관계없고 이런 거죠. 네, 항상 그렇게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그 고1 때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많은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날아간 것처럼 느껴진다. 생각해보면 책상은 지금보다 더 많이 앉아 있었고요. 아, 공부 시간은 길었다, 심지어. 길었는데 네. 효율을 따지고 보면은 저는 한 3%도 안 된 것 같아요. 와. 100시간 앉아 있으면은 뭐 공부에 좀 집중한 시간 3시간? 아, 이게 사실 정신을 안 차렸으면 그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됐겠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건설 회사 다니고 있고요. 네. 지금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워라밸도 좋고 또 업무 강도도 좀 딱히 세지도 않고 소득 수준은 충분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야, 충분히 많이 받는다. 얼마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한번 살짝만 들어볼까요? 오케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직업이랑 진로에 학생 시절 때 했던 공부랑 대학 때 했던 공부가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학생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저는 일단 뭐 대학 간판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네. 막상 취업을 해보니까 네. 요즘 이제 뭐 블라인드라 해서 그 대학교를 안 보게 하는 회사들도 좀 있거든요. 아, 그죠. 블라인드 이제 학벌 안 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 안 가도 된다. 그런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아, 뭐죠? 왜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네. 대학 간판이다. 아, 잠깐만. 모순되잖아요. 네. 대학 간판이 제일 안 중요하다고 말씀하셔놓고는 갑자기 또 중요하다?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느꼈던 건데 네. 분명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사실 수능 이 몇 문제 차이로 네. 뭐 대학 레벨이 정해진다는 게 생각보다 그때는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죠. 뭐 사실 큰 차이 나지 않잖아요. 학교는. 예. 큰 차이는 안 났는데 이제 졸업할 때 나오고 보니까 이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마인드가 달라졌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다. 이런 뭔가 진로의 폭이 되게 다양했는데 인서울에서도 좀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뭔가 다 취업에만 목매 있고 취업을 하려면은 이런 루트로 가야 돼. 이런 좀 뭔가 단일화된 느낌이 돼 있다 보니까 아. 좀 생각의 폭이 뭔가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그 차이가 저는 취업을 할 때 좀 많이 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실예로 저희 동기들 중에 보면은 일단 저희 회사는 채용을 블라인드로 해요. 네. 블라인드 채용이 뭐죠? 학교 이름이라든지 뭐 성별 이런 걸 아예 다 가려버리고 아, 아예 가리고? 네, 사람 자체를 보고 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스카이라는 인원이 솔직히 별로 안 되잖아요. 한 2, 3% 정도 되겠죠. 네, 2, 3% 네. 되는데 저희 동기들 중에 스카이 출신이 20% 넘는 걸 보면 아, 20%가 넘는다고요? 네, 20%가 넘어요. 거의 뭐 10배 가깝게 많네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뭐랄까 이 환경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 조성해주는 환경. 그러니까 성장을 주도하는 환경이 좀 다른 것 같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에 가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공부 관련해서 혹시 후회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후회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후회가 있으실까? 진정 공부를 좀 일찍 했어야 되지 않았나. 제가 이제 고2 때 정신을 차렸잖아요. 이게 조금 앞으로 갔으면은 네. 서울대를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서울대가 아니라 뭐 의대 막 이렇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들은 열심히 해도 남으니까요. 사실 후회는 없기는 해요. 제가 사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제가 교육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네. 제 친구들이 네. 너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되돌려서 하고 싶거든요. 네. 본인이 공부를 못 하다가 네. 공부를 해서 네. 현역으로 스카이에 진학을 하셨는데 네. 본인의 자식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 같으신지. 교과 내용 공부도 필요하기는 한데 네. 막 그렇게까지 막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거의 네. 졸업할 때쯤 가서 좀 후회했던 게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한다 이런 것보다 약간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이게 굴러가는지 이 프로세스를 전혀 몰랐거든요. 아, 저는 금융 지식 이런 게 하나도 몰랐었어요. 사실 취업하고 나서 뒤늦게 공부를 해서 요즘 좀 알기 시작한 건데 이거는 좀 학창 시절에 먼저 배웠다면은 조금 더 제가 편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있습니다. 용돈을 쥐어주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의 소식을 좀 알아봐라 이럴 것 같습니다. 소비보다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다. 예. 세상을 보는 눈을, 통찰력을 길러주고 싶다. 네, 통찰력을. 교과보다 그게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교과가 한 52%? 교과가 52%. 예, 교과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네. 예. 아무튼 간에 공부를 못 하시다가 잘해지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교육 환경은 전적으로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땐 좀 잘하셨다 아니면 그거 좀 아쉬웠다 했던 부분이 있나요? 저는 되게 감사했죠. 저는 이게 대학 가는 게 네. 온전히 제 100% 노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해요. 네. 맞아요. 부모님의 노력이 한 30% 이상 차지해 주지 않나. 왜냐면 제가 좀 막 몸도 많이 아팠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제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챙겨주는 게 많아가지고 만약에 그것까지 제가 혼자 스스로 감당하면서 공부했으면은 못 가지 않았을까. 그래도 재수는 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시겠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본인을 롤모델로 달리는 후배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성공 사례를 보면서 쫓아가기보다는 네. 실패 사례를 좀 많이 들어보고 네. 그거를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 사례만 안 하면은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예. 저도 되게 어린 시절 막 롤모델을 막 만들고 이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 따라가기 벅차요. 맞아요. 본인만의 성향이 있어서 사실 그게 맞긴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절대 똑같은 환경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환경이 다 달라요. 형제라도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롤모델로 하게 되면 어긋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롤모델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패 사례를 끊임없이 탐구를 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찾아내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성공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죠. 무슨 얘기 해야 되죠?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어디로?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